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내부노동시장, 이중노동시장, 인적자본론 파트입니다. 내부노동시장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입니다. 기업이 노하우 형태의 어떤 기업 경쟁력이 있어서, 즉 어떤 형성 요인이 있어서 그게 큰 수익을 만들어낸다면, 즉 어떤 생산성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기업은 이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내보내지도 않고 외부인을 채용하지도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외부 노동시장과 단절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내부의 어떤 규칙이나 관리가 노동시장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즉 외부 노동시장과 단절이 됨으로써 노동시장 기능이 기업 내로 옮겨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숙련의 특수성이나 현장훈련, 관습같이 어떤 그런 형성 요인이 있고요. 이게 생산성 가치를 만들어냄으로써 외부 노동시장에 비해 임금 격차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형성 요인이고요. 형성 요인은 숙련의 특수성, 현장훈련, 관습입니다. 숙련의 특수성은 기업 내부에만 축적될 수 있는 어떤 기술 같은 거고요. 현장훈련은 노하우 형태로 전수되는 내부 노동의 가치고요. 관습은 위계 구조 같은 건데, 위계 구조가 잘 형성된 기업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도 회사가 잘 굴러가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종류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관습이라고요.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은 크게 인적 자본의 측면, 노동 동기 유발의 측면, 지불 능력의 측면이 있습니다. 인적 자본의 측면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동기 유발의 측면은 기업에서는 자신만의 인적 자본을 유출시키지 않아서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됨으로써 경쟁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요. 신규 인력의 교육 비용이나 기회 비용들을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동기가 있고요. 노동자 측면에서는 당연히 높은 임금이나 복리 후생을 받을 수 있는 동기가 있습니다. 지불 능력은 이미 확보된 인적 자본은 더 높은 생산성과 독점적 사회 지위를 보장해서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이미 창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로부터 더 높은 임금과 고용을 제공할 수 있는 지불 능력, 즉 선순환적인 지불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중적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 노동시장은 고학력과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노동시장이고요. 고임금, 양호한 근로조건, 공정한 승진 및 승급기회, 그리고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반면에 2차 노동시장은 교육이나 특별한 훈련이 없어도 수행이 가능한 저임금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노동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양 시장은 서로 독립적이고 임금 및 고용의 구조에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인적 자본 투자는 예를 들어 정규교육, 현장훈련, 이주 같은 투자를 통해서 인간에게 인적 자본이 축적되면 그만큼 그 사람이 생산성이 높아진 거니까, 즉 그 인간에게 자본적인 가치가 높아지게 된 거니까 결국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적 자본 투자의 대상에는 정규교육, 현장훈련, 이주가 있습니다. 정규교육과 현장훈련은 굳이 더 추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주는 비유를 하자면 중소기업에서 그 기술을 더 습득한 이후에 대기업으로 이주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즉 일정 수준의 인적 자본을 습득한 후에 자신의 생산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 즉 이직하는 것, 이동하는 것을 바로 이주라고 합니다. 인적 자본 투자론의 또 다른 형태의 문제는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나 사회적 수익률 같은 문제, 혹은 남녀 임금 차이 같은 문제를 인적 자본론을 투자론을 이용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나 사회적 수익률이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 정부의 인적 자본 투자의 방향을 설명하라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다면, 즉 사적 수익률이 낮을 경우에 그 의미는 개인에게 교육의 효용 가치가 낮다는 걸 의미하고요. 결국 교육이 비효율적이고 사적 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교육이 가치가 높다는 걸 의미하고요. 학력이 간판으로 작동하고요. 교육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결국
가성비가 떨어지는 에 차이가 나는 거니까 정부는 결국 비용을 낮춰주든가 아니면 효과를 높여주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원 배분을 위해서 기초교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낮춰주는, 즉 무상교육 및 교육비 보조를 통해 교육비용을 낮춰주는 게 필요하고요. 비용 대비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 사적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보조금,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남녀 임금 격차, 남녀 임금 차이를 인적 자본론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교육받을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육 수준 및 경력 같은 인적 자본의 축적이 부족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의 차이와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서술형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만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답은 아는데 실제 출제 사례와 연결 짓지 못해서 틀리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자 수 관련 계산 파트입니다. 먼저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자 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6가지 유형의 대표 계산 문제를 다룰 겁니다. 우리 직업상담사 실기시험에서는 이 6가지 유형의 계산 문제만 이해하고 있어도 충분한 준비가 됩니다. 먼저 기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런 계산 문제만 나오면 바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요. 딴 건 몰라도 요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자 수 이 문제는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자, 우선 요 표 하나만 잘 그리시면 모든 문제를 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3칸짜리 표를 하나 그리고요. 맨 위에 한 칸을 통째로 두고요. 자, 두 번째는 경제활동인과 비경제활동인구 이렇게 둘로 나눠주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 경제활동인구를 이렇게 다시 둘로 나눠줍니다. 자, 다시요. 맨 위에는 한 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두 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세 칸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첫 번째는 15세 이상 인구를 그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경제활동인구, 세 번째는 비경제활동인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인구 밑에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자, 실제로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요 표 하나만 그리시고요. 모든 질문에 나오는 그 숫자를 적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그 질문에 15세 이상 인구가 100명이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30명이다. 그러면요. 우리 경제활동 인구 쉽게 구하죠. 바로 70명입니다. 100명에서 30명 뺀 거예요. 다시요. 15세 이상 인구는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루어진 겁니다.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 플러스 비경제활동 인구인 거예요. 그 다음 경제활동 인구가 70명인데 실업자가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 우리 취업자가 60명이라는 거 굳이 머리를 안 써도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왜냐면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 수이기 때문이에요.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 수요. 혹시 내가 취업자 수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죠?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 수를 빼주면 취업자 수 나온다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굳이 요 식에 대한 이해를 여러 가지 공식을 암기할 필요도 없고요. 요 표 하나만 만들어 두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직업상담사 시험에서 다 무슨 율 하잖아요. 거의 95% 이상이요. 거의 95% 이상 무슨이 분자에 있고요. 분모만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업률은 당연히 분자는 실업이죠. 그래서 실업자 수고요. 분모는 바로 이 자리에 있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를 넣는 거예요. 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분자가 경제활동이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분자고요. 분모는 바로 이 자리에 있으니까 15세 이상 인구입니다. 고용률은
분자가 고용된 자죠. 바로 분자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고용률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분모는 15세 이상 인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한 세 가지 율에 대한 모든 개념도 더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굳이 공식을 모르셔도요. 아주 쉽게 더하기 빼기만 가지고도 우리가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대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인구 상황이 주어지고요. 문제는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임금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무조건 요 박스를 제가 그리라고 그랬죠. 요 박스를 그리고요. 이 박스에 이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를 차곡차곡 집어넣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15세 이상 인구 35986 나왔죠. 35986 집어넣고요. 비경제활동인구 14716이 나왔죠. 그래서 14716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취업자 수 10147 나왔죠. 10147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씩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첫 번째 위에 있는 두 박스만 보고도 우리 경제활동인구 쉽게 구할 수 있죠. 경제활동인구는 결국 15세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빼면 돼요. 자, 그래서 경제활동은 15세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빼면 되니까 계산해서 21, 270, 1000명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가 여기서 21279라고 나왔죠. 이 숫자가 나왔고 경제활동 숫자가 나오고 취업자 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마찬가지로 실업자 수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네, 실업자 수는요. 경제활동 요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 수를 빼면 돼요.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 수를 빼면 1121 1000명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 안에 있는 모든 숫자는 다 채워 넣은 거예요. 11, 21. 자,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정말 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실업률이요. 실업률은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로 나누는 겁니다. 실업자 수를. 실업자 수 주어졌고요. 경제활동 인구 아까 구했죠. 계산하면 5.3% 구할 수 있고요. 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분모가 15세 이상 인구라고 그랬죠. 경제활동 인구요. 15세 이상 인구고요. 경제활동 인구를 15세 인구로 나눠주면 돼요. 자,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59.1%요. 자, 고용률 마찬가지로 여기 있으니까 분모가 15세 인구입니다. 취업자 수를 15세 인구로 나눠주면 돼요. 요거 쭉 계산하면 56%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임금 근로자 수인데 결국은 근로자라고 붙은 모든 걸 다 더해지면 임금 근로자 수가 나오는 겁니다. 즉 임금 근로자 수는 결국 모든 근로자의 합이고요.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문제에 나와 있죠.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요 세 개 숫자를 다 더해서 12, 819, 1000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 표 하나면 정말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고용에 관련한 숫자를 주고요.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임금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 박스를 그립니다. 그리고 주어진 숫자를 먼저 집어넣어요. 15세 이상 인구 35986 1000명이요. 35986이요. 비경제활동 인구 14716 1000명이요. 14716 1000명. 그리고 취업자 20149 1000명, 취업자 20149 1000명을 먼저 적습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 이 두 개의 빈칸의 숫자를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죠. 먼저 경제활동 인구는요. 15세 전체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빼주면 되죠. 주관식이니까 공식을 씁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빼주면 되고요. 이거 계산하면 21270 1000명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여기다 적어줘요. 21270 1000명이요. 21270 1000명을 적고요. 자, 21270 1000명을 알고 취업자 수 20149 1000명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실업자 수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 수를 빼면 되죠. 마찬가지로 공식 먼저 적어주고요. 실업자 수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 수를 빼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1121 1000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모든 숫자를 다 채웠으니까 이제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여기 있는 이유는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실업률은요,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고요.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1121 나누기 21270 해서 계산하면 5.27을 얻을 수 있고요.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5.3%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기 있는 이유는요. 15세 인구가 바로 분모기 때문이에요. 15세 이상 인구가 분모고요. 분자는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그래서 21270을 35986으로 나눠주면 59.11%를 얻을 수 있고요.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요. 59.1%가 답입니다. 고용률, 마찬가지로 고용률이 여기 있는 이유는 15세 인구가 바로 분모기 때문이에요.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눠주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55.99%를 얻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반올림하면 56.0%, 0.0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56.0%가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임금 근로자 수요. 임금 근로자 수니까 모든 종류의 근로자를 합친 숫자입니다. 임금 근로자 수는 모든 종류의 근로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요.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 다 더해주면 12819 1000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답을 쓸 때 첫 번째요. 인구 숫자는 다 단위 1000명 다 넣어주셔야 돼요. 단위 1000명 넣지 않으면 감점 됩니다. 자, 두 번째요. 무슨 율이니까 단위 퍼센트 다 넣어주셔야 돼요. 마지막 이 퍼센트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가 답입니다. 그래서 56을 쓰면요. 감점입니다. 56.0을 써야 정답이에요. 대표 문제 2번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숫자와 실업자 수를 구하고요. 실업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게 답답하죠. 그냥 무조건 이 표를 그려요. 이 표를 그린 다음에 주어진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400이죠. 그 다음에 실업자 수는 50명이에요.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50%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니까 결국은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이 1대1, 50대 50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비경제활동 인구가 400명이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40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우리가 구하는 건 실업률이니까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주면 되죠.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주면 돼요. 즉 50을 40으로 나눠서 12.5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요.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니까 결국은 경제활동 인구가 비경제활동 인구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직관적으로 잡는 게 제일 어렵고요. 자, 원칙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풀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 인구가 15%다, 뭐, 65%다, 그러면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자, 그럴 때는 사실은 경제활동 인구를 X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요 경제활동 참가율 공식에다 넣고,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니까, 문제는 항상 다양스럽게 50%로 나와요. 50%로 나오니까, 경제활동인구와 50%니까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같다 해서 그냥 400 놓고요. 나머지 실업률만 쉽게 계산하는 쪽으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직업상담사 2차 실기시험 굳이 어렵게 풀 필요 없습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쉽게 푸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실업률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위의 대표 문제와의 차이점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50%가 아니고 고용률이 50%라는 점만 차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경제활동 인구 400명, 실업자가 50명입니다. 마찬가지로 박스 그리고요. 두 줄 그려서 세 칸 만들고요.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그어주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 다 입력합니다. 비경제활동 400명이니까 비경제활동 400명 입력하고요. 실업자가 50명이라고 했으니까 실업자 수 50명 입력하고요. 고용률 50%라고 했으니까 고용률 50% 이렇게 입력을 해둡니다.
계산 과정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 수식을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바로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겁니다. 즉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 수가 몇 명이냐를 물어보는 게 바로 실업률이죠. 그런데 실업자 수는 50명으로 주어졌고요. 우리가 모르는 건 경제활동인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는 반드시 경제활동인구를 구해야 돼요. 경제활동인구는요.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식 그냥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실업자 수는 여전히 알고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건 여전히 취업자 수입니다. 취업자 수는 이 전체 고용률로부터 취업자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률에 해당하는 공식을 적습니다. 고용률은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 수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는 이 전체 박스, 이 15세 이상 인구는 사실은 요거랑 똑같죠. 요 박스랑 똑같죠. 그러니까 15세 이상 인구는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 수 플러스 비경제 활동 인구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취업자 수를 나누기 15세 이상 인구는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 수 플러스 비경제활동 인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취업자 수를 구해서 이 취업자 수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여기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구해서 여기다 경제활동 인구를 집어넣으면 최종적으로 실업률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고용률이 50%라는 뜻은 결국 둘 중에 한 명만 고용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즉 2분의 1이 고용률이라는 뜻입니다. 고용률은요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도대체 취업자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는 취업자 수고요, 분모는 15세 이상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면 이 15세 이상 인구 요 박스는 요 박스랑 크기가 똑같죠. 즉 15세 이상 인구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더하기 비경제 활동 인구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분모 15세 이상 인구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더하기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는 거고요. 이 중에 실업자 50, 비경제 활동 400 이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식을 다시 이렇게까지 줄여 쓸 수 있습니다. 분자는 취업자, 분모는 취업자 더하기 50 플러스 400 이렇게 줄여 쓸 수 있고요. 요 값은 결국 2분의 고용률 50%니까 2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최종적으로 취업자 수죠. 취업자 수를 그래서 x라고 두고요. 요 식을 다시 풀었으면 다시 적어주면 분모의 분자가 x고요. 분모는 x 플러스 50 플러스 400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분의 1과 같은 거고요. 자, 이거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서로 대각선으로 곱해주죠. 자, 이렇게 곱해줘서 2x 나오고요. 이렇게 곱해줘서 x 플러스 50 플러스 400이 나오고요. x 이쪽으로 2항에서 넘어가면 x는 50 플러스 400 해서 결과적으로 450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취업자 수 450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알면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 계산 과정을 적으라고 했대서 이 방정식 풀이 방법을 적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요 공식 3개를 지금 적으라는 뜻이에요. 사실 방정식 풀이 과정 혹시 모른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 x가 450을 구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정식으로 방정식을 풀지 않고요. 이 취업자 수 450을 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전체 박스를 잘 살펴보시면요. 전체 고용률이 50%라는 뜻은 이 전체의 절반이 50%라는 뜻이잖아요. 이쪽이 50%라는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가 50%잖아요. 여기가 나머지가 50%. 자, 여기가 숫자가 얼마예요? 50과 400이니까 결국 요 숫자는 4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도 450이죠. 즉 취업자 수는 무조건 450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정식 풀지 못한다고 해서 이 문제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 공식까지만 적어두고 취업자 수는 450이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취업자 수 450명을 구했죠. 바로 취업자 수 여기가 450명이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경제활동 인구는 뭐예요?
경제활동인구는 얘하고 얘를 더해준 거잖아요. 결국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해준 거고요. 450 플러스 50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인구는 500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실업률이요.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몇 명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실업자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자 수 50명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인구 500명 찾았잖아요. 나누기 500으로 나눠주면 바로 0.1 해서 실업률 10%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실업률 공식 쓰고요. 실업률에서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경제활동인구를 구하기 위해서 위에 경제활동인구 공식 적어줍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에다 실업자를 더해준 값이 되죠. 경제활동은 요거 두 개 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취업자 수를 모르니까 이 취업자 수는 어떻게 구했냐? 바로 고용률에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률 공식을 적어주고요. 나머지는 숫자 다 대입해서 풀어서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제일 밑에 이거 적고요. 중간에 이거 적고요. 제일 위에 이거 적고요. 나머지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쭉 적어 내려가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대표 문제 3번입니다. 15세 이상 인구 100만 명,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을 주고 최종 실업자 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무조건 이 박스를 그리고요. 이미 문제에 주어진 숫자를 다 집어넣어요. 15세 이상 인구 100만 명이요. 경제활동 참가율 70%, 실업률 10%. 자,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70%만, 15세 인구의 70%만 경제활동 인구예요. 경제활동 인구가 70%니까. 그러니까 100의 70%니까 결국은 70만 명이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자, 공식을 써야죠. 경제활동 인구란 15세 인구에다가 경제활동 참가율을 곱하면 되니까 70만 명을 얻을 수 있고요. 자, 이게 여기가 70만 명이에요. 그런데 실업률이 10%예요. 그러니까 실업자 수는 결국 경제활동 인구에다가 실업률을 곱해주면 실업자 수를 구할 수 있죠. 즉 경제활동 인구 70만 명에다가 실업률 0.2를 곱해서 결국 7만 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률, 실업률, 실업자 수를 제시했고요. 경제활동 인구수, 비경제활동 인구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요 표 박스 그리고요. 주어진 숫자를 일단 채워 넣습니다. 실업자 수 줬으니까 50 집어넣고요. 실업률 10 줬으니까 10 넣고요. 고용률 50 줬으니까 50을 집어넣습니다. 일단 집어넣고요. 자, 우리가 실업률 계산하는 곡식 있죠? 자, 요걸 분모로 하고 요걸 분자로 해요. 자,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거예요. 요 박스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거예요. 자, 요거 계산하면 실업자 수 50만 명 나누기 경제활동 인구고요. 요 값은 0.1이라고 주었어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를 x라고 넣으면 요 방정식 풀면 굉장히 쉬워요. 경제활동 인구는 500만 명을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구했으면 일단 무조건 써놔요. 자, 두 번째. 경제활동 인구를 알고 실업자 수를 알았으니까 취업자 수는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죠. 네,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 수를 빼면 취업자 수를 쉽게 구합니다.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 수를 빼면 되고요. 요 숫자는 그냥 눈으로 봐도 450만 명 금방 쉽게 구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요 숫자를 써 넣습니다. 450만 명. 취업자 수는 450만 명입니다. 자, 이번에 고용률 계산은 분모가 15세고요. 분자가 취업자 수죠. 자, 고용률은요, 취업자 수를 분모 15세로 나눈 거예요. 자, 취업자 수는 좀 전에 459였고요. 15세 인구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X라고 치고요. 그때 고용률은 50%니까 0.5입니다. 그래서 요거 X를 풀면요, 바로 15세 이상 인구 900만 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구했으니까 여기다 써 넣고요. 자, 그러면 15세 이상 인구 900만 명 알고 있고요. 경제활동 인구 500만 명 알고 있으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는 그냥 눈으로도 보이죠. 400만 명입니다. 즉 비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뺀 값이에요. 그러면 400만 명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답이요. 경제활동 인구 500, 비경제활동 인구 400만 명입니다. 고용동향 데이터를 주고요.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무급 가족 종사자 숫자 계산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에 취업자 비율,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자 비율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요 박스 그리고요. 주어진 숫자부터 채워 넣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주어졌고요. 자, 지금부터는 1000명이란 단위는 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자, 경제활동 인구 350, 비경제활동 인구 150 주어졌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럼 요 칸을 알았으니까 15세 이상 인구는 제일 쉽게 구하죠. 두 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는요, 경제활동 인구 플러스 비경제활동 인구 더해주면 바로 5,000명, 눈으로도 보이죠. 자, 그 다음, 자, 취업자 수는 요 표로부터 구합니다. 취업자란 모든 종류의 근로자예요. 임금, 돈을 받든 못 받든 근로자 자가 붙으면 다 취업자입니다. 그래서,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요거 두 개 합쳐주면, 취업자 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임금 플러스 비임금 해서 330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취업자 수를 구했으니까 여기 구한 숫자는 여기다 써주시고요. 330.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와 취업자 수를 구했으니까 요 박스로부터 실업자 수는 굉장히 쉽게 구하죠. 눈으로도 보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에다 취업자 숫자를 빼면 돼요. 그래서 20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차로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했고요. 이제부터는 계산만 하면 돼요. 자, 실업자 수는 실업률은 여기 있으니까 실업률은 실업자 수에다가 경제활동 인구 숫자를 나눠주면 되죠. 자, 집어넣으시면 돼요. 실업자 수 20, 경제활동 인구 350, 계산하면 5.7% 구하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분모가 15세 이상 인구예요. 15세 이상 인구로 나누는데 경제활동 인구를 나눠주면 돼요. 요거 계산하시면 350을 500으로 나누면 되니까 70%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근로자란 취업자란 모든 근로자의 합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비임금 근로자란 근로는 하는데 일은 하는데 임금의 형태로 월급을 못 받는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은 하는데 임금의 형태로 임금을 못 받는 사람이요. 바로 자영업자하고요. 무급 가족 종사자 요 두 명이 분명히 일은 하는 근로자인데 임금의 형태로 월급 형태를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9,090, 무급 가족 종사자 는 이제 숫자를 잘 모르고요. 그런데 비임금 근로자가 140이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비임금 근로자가 140이니까 결국 요 식으로부터 무급 가족 종사자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무급 가족 종사자는 바로 50을 구할 수 있어요. 50,000명이요. 자, 전체 경제활동 가능 인구란 결국은 15세 이상 인구예요. 그래서 좀 취업자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즉 고용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자 수를 15세 인구로 나눠주고요. 요거 계산하면 66% 쉽게 구하고요. 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자 비율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여기 주어졌죠. 350. 취업자 숫자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주고요. 요거 계산해 주시면 94.3%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나이대별 고용률을 계산하는 문제고요. 그 고용률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자, 각자 이 표를 하나씩 그리면 되고요. 나이대에 맞는 이상 인구, 30에서 50세 이상의 인구,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숫자하고 30에서 50세의 취업자 숫자, 16859, 이 두 숫자를 집어넣고요. 마찬가지로 고용률을 계산하시면 돼요. 고용률이 여기 있으니까 분자가 취업자고요. 분모는 30에서 50 이상의 인구입니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50세 취업자 나누기 50세 인구 16859를 22982로 나누면 73.4%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9세 미만의 고용률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꺼번에 다 묶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꺼번에 다 묶어야 돼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해야 되고요. 취업자 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숫자를 나눠주면 바로 29세 미만의 고용률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취업자 합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다 더한 숫자 178, 1181, 2598 3개 더한 숫자 생산 가능 인구는 요 3개 숫자 다 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3284 요거 3개를 다 더해서 그 두 개를 나누어주면 자, 계산하면 40.5%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고용률 비교하면요. 30에서 50대의 고용률이 20세의 고용률인 40.5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훨씬 활발한 연령층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꼭 뭐 1.800라는 숫자는 사실 안 쓰셔도 돼요.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지금 화면 좌측 상단의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